몇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변함없이 찾아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우리 젊은 보수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희생하고 고생한 젊은 시각 송기호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형님. 제가 얼마 전에 젊은 시각 그 라이브 방송도 나갔잖아요. 네. 개그맨 이혁재 형님이랑 네. 하는 거기선 이제 제가 무료로 그냥 게스트 출연한 거라서 제가 그냥 되게 한 달 됐나요? 네, 그 정도 됐습니다. 막 했거든요, 편하게. 그러니까 우리 규호가 사적으로는 저랑 정말 친한 동생인데 형님 출연료 드릴게요 하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받으면 내가 너무 쓰레기가 되잖아. 동생 방송 나가서 나 출연료 안 받는다고 생색은 다 내놓고 막상 뒤로 받으면 뭔가 유튜버들 허위 광고 뒷광고 하다 걸린 것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야, 너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거 다시 가져가라 라고 해서 제가 안 받았죠, 그쵸? 네, 확실하게 안 받으셨는데 네. 지금 드는 생각은 그럼 애초에 제가 처음에 출연료를 드린다 했으면 더 잘하셨다는 거죠. 그럼 더 열심히 했겠죠. 네. 그럼 제가 잘못했네. 당연하죠. 네. 끝나고선 드린다고 했었네. 저희는 송기호 대표한테 출연료 따박따박 나갑니다. 그래요? 오늘 네. 어깨에 지금 부담이 많아요. 출연료 나오는 거 받는 거였어요? 근데 출연료 나가는 거고.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안 왔죠. 저희는 모든 게스트한테 출연료를 다 드리고. 네. 그리고 어제 네. 토요일 라이브에 네. 우리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깜짝 게스트로 등장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저를 불러주시면. 그러니까 이거 너 죽이려고 부른 거야. 저를 띄워주시지 못할지언정 장동혁 대표님 다음에 저를 불러주시면요,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방송 시작 전에 너 토요일 조회수보다 안 나오면 죽는다. 너 책임지고 장동혁 대표 조회수만큼 네가 젊은 시각에다 홍보해서 만들어라. 예. 근데 지금 젊은 시각 구독자가 몇 명이죠? 지금 원래는 제가 구속 전에는 네. 89만이었거든요. 네. 지금 93만입니다. 그러면 약간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말하면 구속발을 좀 본 건가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네. 7달 말고 1년 있었으면 네. 100만 찍고 나왔는데 네. 일찍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송기호 젊은 시각이 구속됐을 때 다들 정말 자기 일처럼 여러분도 걱정하시고 저도 마음 아파했고요. 또 저희 지인 중에 그 김찬영이라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대통령실에서 행정관 했던 구미 출신의 김찬영 전 행정관이 아버지도 자주 찾아뵙고 면회도 네. 가고, 또 함께 방송하는 김포의 박진호 네. 당협위원장 전 비대위원도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호 같은 경우도 비대위원이 사실은 이 서부지법 사태로 연루된. 네. 그러니까 규호는 정말 억울하게 촬영만 하고 있다가 잡혀갔지만 그래도 언론에서는 뭔가 연루된 걸로 보면 그렇죠. 비대위원이 면회 가거나 하면은 야, 너 어떻게 비대위원이 거기 가냐 하면서 막 공격받을 수 있는데 그때도 그냥 면회 가고 막 그랬다면서요. 제가 뉴스로 이제 비대위원이 임명됐다 이걸 봤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은 저만 따로 교도관이 붙어요. 네. 뭐 특별 감시 대상이라 해가지고. 근데 제가 딱 보자마자 지금 지도부가 이렇게 오셔도 되냐고 이랬더니 옆에 교도관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막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막 적더라고요. 뭐 국힘 지도부 같다. 다행히 박진호 위원장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이름을 모르니까. 맞아. 지도부라고는 적었는데 내가 갔으면 난리 났을 거야. 그래서 아마 보도 나지 않았어요? 기사 났겠죠.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의리의 사나이들이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꼬라지를 보면 뭐 젊은 정치인들 김재석, 김용태 맨날 나와서 하는 말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는 알아보고 그런 젊은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 김찬영 전 행정관이나 박진호 전 그 비대위원처럼 정말 당의 뿌리부터 정통성을 지킨 젊은 정치인들이 꽤 있어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분들의 특징이, 저희가 이제 그때 모일 때가 윤석열 캠프 정말 가장 초기에 그때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 모시고 처음에 이제 경선 캠프, 그리고 아마 조직 중에 첫 조직이었어요. 맞아요. 청년위원회. 네. 다른 조직도 없었을 때 정말 맞아요. 청년 조직이 제일 먼저 생겨났고 거기서 저희가 그때 4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그때 청년 조직이 수백 명으로 불어나서 전국에 이제 위원장과 뭐 부위원장까지 나중에는 10,000명 넘었죠. 저희 청년본부 할 때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난 대선을 정말 0.7%, 8%를 이길 때 그때 청년 지지율 만약에 이 조직이 없었으면은 아마 질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도 우리 송기호를 어떻게 알았냐. 저희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냥 어느 날 송기호한테서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제가 요새는 너무 많은 메시지가 있어서 페이스북 네. 메시지를 확인을 잘 못하는데 굉장히 정중하게 장문으로 네. 그때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의 1호 청년 네. 참모다라는 것 정도가 알려진 상황에서 네.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 네. 돕고 싶다라고 와서 저는 그때 젊은 시각 유튜브가 그때는 막 잘 될 때는 아니었죠. 네 맞아요. 그때 20만 구독자. 아 그래도 꽤 있었네 20만이면. 네, 20만이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인지도가 있지는 않았고요. 근데 전 누군지 몰랐는데 그 메시지가 너무 정중하고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만났는데 멀쩡하고 또 좋은 학교 나오고 똑똑하고 네. 그 만났을 때 느껴지는 에너지가 괜찮아서 그럼 이제 우리가 같이 청년위원회 만드는 작업을 할 건데 네. 합류해라라고 해서 사실은 송기호도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선 캠프 가장 초창기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참 그때 뉴스를 보면서 좀 돕고 싶은 거예요. 뭔가 활약을 하고 싶은데 거기서 이제 뉴스를 보니까 장해찬, 이제 1호 참모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분한테 연락을 해서 좀 일하고 싶다고 해봐야겠다. 그래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는데 바로 딱 얼굴 보자, 카페에서 보자 하셔가지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너무 신났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이게 사실 제가 그때 구독자 20만이었는데 저를 이렇게 써준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써준 사람도 없었고 지금도 그래요. 심지어 90만이 됐지만 저를 써준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그때 저를 진짜 기용을 해주신 분이 장해찬 최고였고 그때는 이제 제가 얼굴을 공개를 안 했는데 그때 이제 장해찬 최고 도우면서 얼굴도 공개하고 맞아요. 방송도 나가고 그리고 캠프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아마 지금 다 많이 알게 됐고 그렇죠. 네, 제 인맥의 지금 시작이 아마 그때 장해찬 최고 만나면서 다 인맥이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딱히 고마운 걸 잘 알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이제 지 잘났다고 90만이 됐다고. 저 항상 마음속에 형님을 별로 챙기지 않는다. 네. 항상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만나면 항상 제가 밥 사고 얼마 전에도 제가 그 고생했다고 밥 네. 사고 되게 비싼 거 사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강남에서 한우를 제가 몇십만 원치 사고. 이거 네. 제가 말할 건데 출연료도 안 주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약간 생생을 내자면 이 보수 진영에서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청년 중에 장해찬이랑 일을 안 해봤거나 저를 모르면 그 이상한 사람인 맞아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이 제도권 안에서는 그건 맞습니다. 당의 안에서는 제가 그 청년위원회 청년본부 만들 때 정말 대한민국의 지방 곳곳에 청년 당원들까지도 다 빡빡 긁어 모아서 우리가 네, 나중에는 10,000명 넘는 조직이 됐거든요. 네. 그 뉴스에서는 맨날 청년의 대표하면 이제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카메라 앞에서 폼 잡는 것만 좋아해요. 근데 그렇죠. 저도 원래 그런 캐릭터예요. 카메라 앞에서 폼 잡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대선을 하는데 이게 내가 방송 많이 나간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아니라 이 밑바닥 조직이 다 허물어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4명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대선 끝날 때는 청년본부 임명장이 한 15,000장 나갔거든요. 15,000명 조직으로 만들었으니까 네. 진짜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앞에 나가서 폼 잡는 사람 따로 있구나라는 걸 전 그때 또 많이 느꼈고. 네, 전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지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을 됐을 때 그때 이제 언론에서는 청년 누가 표를 가져왔냐?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그 젊은 정치인이라는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말 대화해본 적 없고 지금 결국에는 장해찬 최고와 함께 일해서 우리가 승리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장경태가 성추행해서 난리잖아요. 예. 근데 지가 윤석열 정부에서 억울한 남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무고죄 처벌 강화를 넣었어요. 그거 제가 만든 거잖아요. 아시죠? 네, 맞죠. 예, 네. 맞아요. 그거를 사실 그때 여가부 맞아요. 장관이었던 예. 김현숙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캠프에서 되게 반대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넣어야 된다. 그거를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모시고 공약 발표한 기사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촉법소년 연령 낮추고 이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때 지가 촉법소년 연령 낮추고 무고죄 강화했다고 광팔았는데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날짜도 기억하는데 대선이 있던 그 대선 레이스가 있을 때 한 10월 11월쯤에 제가 대통령님 직접 모시고 청년들과 함께 발표했던 거예요. 청년 공약으로 무고죄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방송 나가서 광파는 건 쉬운데 그 캠프에 있는 장관 출신의 어떤 교수님들을 반대하는데 그걸 다 설득하고 맞아요. 결국 대통령님한테 그때는 후보자셨죠. 네. 오케이 결제 도장 받아내고 이게 일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녹색당의 신지혜가 영입됐다가 난리가 나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결국에는 또 사퇴시키고 하는 것도 카메라 앞에서 나 신지혜 싫어. 신지혜 왔으니까 나 일 안 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물밑에서 정말 그때 그 신지혜를 반대했던 청년 세력의 핵심이 지금 학소의 학생의 소리 이명준 대표거든요. 네. 제가 걔네들 시위하는 거 다 데리고 와서 대통령님 만나서 1시간 대화하게 해줬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명준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뿅 가가지고 지금의 이명준이 탄생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뭐 펜코라고 하는 뭐 커뮤니티에서 장애산 책으로 막 공격하고 이건 모든 방금 말씀하시는 정책들이 이준석이 이제 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기들끼리 쓰는데 아 이걸 장애산 그 당시 이제 청년 특보가 그걸 참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감내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걸 제가 처음 말한 건 아니겠죠. 근데 일이라는 건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결국 후보자를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후보자한테 최종 결재를 받아야 되고 그 신지혜 당시 녹색당 전 대표가 사퇴하기 직전에 저도 2주 동안 대통령님과 자주 소통하고 연락하고 설득도 하고 일단은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보라 해서 제가 그때는 어벤져스에 출연하고 있었으니까 어벤져스에서도 출연도 시켜보고 세탁기도 돌려봤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된다. 답이 없다. 막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고 그게 이제 거의 새해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밤 11시 반쯤에 대통령이 전화와서 진짜 이거 왜냐하면 그분은 또 사람을 썼는데 함부로 버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선거에 치명적이냐 진짜 다른 방법 없냐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다 해봤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알겠다라고 딱 전화 끊으시고 다음날 이제 사퇴하는 걸로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송기호가 옆에서 지켜본 증인인데 일이라는 건 내가 쪼르르 나가가지고 이거 내가 그냥 방송에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일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되게 만드는 게 일이라는 거 우리가 그때 참 많이 배웠고 그래서 저는 지금 김재섭 의원이나 이런 국민의힘의 젊은 국회의원들한테 비판적인 게 지 하고 싶은 이야기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방송 나가서 다 말할 거면 그거는 그냥 싱글 플레이어인 거예요. 그럴 거면은 무소속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당이고 우리가 정부고 공동체면 내가 말이 이거고 내가 이 말하면 잠깐 환호 받겠지만 내가 욕 먹더라도 일이 되게 내부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 밑에서.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그때 윤석열 캠프에 광 파는 사람 따로 있었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나 이거 내가 성과다 하면서 이게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론스타 내가 다 했다. 그런데 그 론스타 재판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치열한 다툼이 있었으며 그 실제로 그 실무 재판을 맡은 사람은 뭐 태평양의 어떤 뭐 변호사가 중심으로 했다는 건데 그거를 내가 했다. 그래서 광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의 그 고생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내 권력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걸 치환해 가지고선 그 한 자리를 하려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사람들의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뭐 어저께 장동혁 대표의 출연도 중요했지만 결국 장동혁 대표가 이제 지방선거 치를 때도 이제 새 판에서 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그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름 팔아가지고선 국회의원 되고 지방선거 당선됐던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조중동 그 사설 뭐 논설위원을 등에 업고선 대통령 때려대면서 기사 메인 한번 걸리고 이런 걸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걸러내가지고 진짜 아예 좀 싸울 줄 아는 사람 실제로 일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당선시키고 일은 안 하고 나가가지고선 내가 다 했어 한 다음에 지금 내부 분열만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국민의힘을 뿌리에서부터 지킨 청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김찬영 전 행정관이나 박진호 전 비대위원도 있고 또 장동혁 캠프에서 일정을 총괄하고 윤석열 대통령 캠프 일정 총괄하고 그 장동혁 대표랑 거의 똑같이 쌍둥이처럼 생긴 김성용 전 행정관이 있어요. 송파병에서 열심히 뛰었던 김근식과 경선을 했는데 당원 투표에서는 김성용이 이겼어요. 정치 신인인데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근데 여론조사에서 져서 아깝게 밀렸는데 이것도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라면 김성용이 공천을 받았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 울산에서 정말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님이 당협위원장 된 거 제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박수하는데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후배인 강호승 전 행정관 이게 배신의 한수한테 막 고발당하고 했던 정말 대통령님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강호승 전 행정관 또 다른 곳에서 좋은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번 청년 최고 선거에서 정말 그 솔로몬의 심정으로 아기를 둘로 가르느니 내가 그냥 포기하겠다라고 했던 박홍준 전 청년위원장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서 김재석, 김용태 자리에 이런 분들을 밀어 올려줘야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 국민의힘 청년들이 정말 제대로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청년들이 활동하는 정당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앞선 분들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사실 장해찬 최고가 가장 희생하고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 마음에 빚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장동혁 대표는 장해찬 최고한테 큰 자리를 줄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저 같으면 제가 만약 장해찬 최고라면은 저는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고서 아마 때려쳤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공천 때만 되면은 항상 일하는 사람부터 먼저 잘렸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장해찬 최고가 장동혁 대표를 계속해서 지금 응원하는 이유가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와 개인적인 뭐 감정이 앞섰다면은 이렇게 될 수 없다고 보고, 저 또한 제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주장했더라면 다른 길이 있었겠지만 저나 장해찬 최고는 우리가 한 4년 전,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또는 본인의 뭐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우파를 위해서 일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응원하는 사람이 지금 실제로 하는 행보가 우리 지지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장해찬 최고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장해찬 최고는 혼자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청년들을 같이 데리고 키워가는 사람이다, 이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규호 평소에 구박한 보람이 좀 있네요. 네. 어디서 뭐 대본 써서 외워온 거 아니죠? 네. 좀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어요? 예. 네, 아주 훌륭합니다. 얼마 전에 한우 사준 값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좀 몰랐던 소식인데 책이 나왔다면서요? 네. 저희가 어제도 스페인에서 날아온 우리 심규진 교수님의 책 하이퍼젠더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책 한번 보여주세요. 네. 1월의 봄, 네. 송규호 에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책인지 먼저 좀 소개 간략히 부탁해도 될까요? 예. 참 제목이 역설적이죠. 1월은 분명히 겨울인데 참 저는 이제 봄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목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실 지난 12월, 1월을 기억해 보면은 정말로 혹독한 그 혹한기였지만 사실 저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 마음이 따뜻했어요. 정말로 그 함께 우리가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관절을 찾았고 한남동의 새벽을 우리가 지켰는데, 저는 이제 그 순간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리고 그 순간은 끝나지 않았다. 2026년 1월이 진정한 봄이 찾아올 거라는 그런 이제 믿음과 이런 확신 속에서 제가 이제 구치소 안에서 겪었던 내용들을 이제 제가 수기로 썼고요. 그리고 나와서 제가 그걸 이제 엮어가지고 책으로 냈습니다. 보통 과거의 정치인들을 보면 감옥에 한번 다녀오면 네. 다들 더 정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엄청 성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송교호라는 젊은 청년이 정말 순수하게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활동하다가 네.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휘말린 거잖아요. 네. 그냥 정말 그 핸드폰 카메라 들고 서 있다가 멀뚱멀뚱 그 현장을 촬영만 하다가 네. 어떻게 보면 요새는 유튜브도 다 언론이고 미디어니까 그런 언론으로서의 역할,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그냥 휘말려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만도 한데 네. 그 안에서 막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하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다시 대한민국의 봄을 가져오고 이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서 밤을 새웠던 그 열기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녹여낸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구속됐을 땐 억울했죠. 그런데 제가 그 억울함이나 좌절감을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게 저희가 이제 100여 명의 청년과 이제 형님 누나들이 같이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를 이제 많이 의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지친 티를 내면은 다 같이 이제 힘들어 하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만날 때마다 이제 말은 못 해요. 그냥 공범이기 때문에 서로 눈인사를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힘을 내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지칠 수 없었던 거는, 저는 이제 그 안에서 건물 안도 들어가지 않았고 경내에서 촬영했다는 이유로 7달 동안 구속이 됐는데 JTBC 기자라는 사람은 건물 안에 들어가서 7층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멀쩡하고 그냥 그분은 바로 경찰에 똑같이 잡혔을 때 나 JTBC예요 말하고 거기서 풀려났어요. 그래서 뒤에 수사 어떤 뭐 그 송치도 안 되고 지금은 오히려 기자협회에서 무슨 상도 하나 받고. 근데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네요. 네, 말이 똑같이 촬영을 한 거고 오히려 바깥에 있었는데. 네. 네. 건물, 그래서 반대로 우리 청년들은 건물 안에 들어가면 최소 1년 3개월 이상씩 다 받았거든요. 건물 안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JTBC는 안 받았고,
또 이제 건물 안에 안 들어갔지만 촬영을 한 그 이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좌파 감독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유일하게 우리 100여 명 중에서 딱 2명인가 1명이 불구속됐는데 그 중에 1명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게 동일하게 적용받지 않고 굉장히 어떤 차등 대우나 이런 게 있었다는 뜻이네요. 네, 그 영장 심사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찍으러 간 게 뭐 법원을 헤아려 간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혐의가 주거 침입 혐의, 뭐 건조물 침입 혐의인데 왜 정치 성향이 왜 나와야 되는지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문제를 제기했더니 그분이 이제 저랑 저희 아버지를 이제 고소를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무혐의가 나왔죠. 네. 아,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이 법원 가지고 막 조희대 대법원장 협박하고 이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기각된 거 가지고 뭐 법원 가만 안 둔다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광풍 속에서 법원마저도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잃어버린 사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송기호 대표가 젊은 시각에 구속돼 있는 동안 아버님이 한 번씩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기도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걸 보면서 아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단단히 규호를 믿어주고 지켜주고 한다는 게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가족들 간의 관계는 이 사건 겪으면서 더 좋아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좋아졌죠. 네. 제가 좀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자면 이제 제가 나와서 이제 아직 석방되지 못한 그런 이제 청년들의 이제 가족들을 좀 만나고 소통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어떤 이제 형님은 가족과의 다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구속이 되니까 접견을 하려면 이제 가족이 신청을 해야 접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연락이 끊겼던 이제 친누나한테 이제 뭐 부탁을 하고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수십 년 동안 연락을 안 하던 가족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대화를 시작한 가족도 있고 그리고 대다수의 이 청년들의 가족분들이 지금도 이제 고생하고 이렇게 참 접견을 계속 해주고 있지만 제가 적어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그 가족들도 지금 지치지 않고 있고 안에 있는 청년들도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기호 대표가 쓴 에세이 1월의 봄 여러분 많은 관심과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송 대표를 두고 지금도 언론에서는 틈만 나면 뭐 극우다, 반성을 모른다, 뭐 제가 송기호랑 방송하면 또 이 말 만들기 좋아하는 언론에서 장해찬 서부지법 사태 극우 청년과 함께 뭐 반성을 모르고 뭐 이런 기사를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이 방송을 볼 좌파 기자들도 너네가 뭐라고 글 써도 좋은데 그 1월에 보면 한번 읽어보고 이 친구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물론 그 정도 생각할 여지가 있으면 너네가 그렇게 안 살겠지만 뭐 크게 기대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책값 없으면 책값 아까우면 나한테 연락하면 제보는 웬만한 기자들이 다 알거든요. 언론사에 다 공유가 돼 있으니까 내가 책 사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고 무턱대고 지금 청년들을 극우다 2030을 매도하기 이전에 왜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들은 너네 그 잘난 4050 영포트들과 다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노력을 우리나라 언론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비판하는 기자들은 다 이제 그 민노총선 언론 노조에 가입해가지고 본인들끼리 막 같은 세계관 공유하면서 막 저희를 이제 극우라고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청년들은요, 각 누가 어디 뭐 조직에 속한 것도 아니면 편향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윤석열 대통령 집회 나올 때 돈 1원이라도 받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청년들 100여 명이 다 포렌식 당하고 압수수색 당하고 다 털렸지만 그 누구도 배우가 없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반면 저희를 극우라고 공격하는 그 기자들,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소속해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까? 그걸 좀 되묻고 싶다는 거죠. 저희가 오늘 송기호 대표 만나서 이전에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도 하고 또 책 이야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저들이 아무리 송기호를 극우라고 손가락질하고 2030 청년들을 비난해도 젊으면 젊을수록 민주당을 싫어하고 좌파를 싫어하고 중국을 싫어하고 이게 그냥 굳건한 트렌드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더 심해. 더 우파가 되죠. 그리고 막 정치를 잘 알고 저희 유튜브를 보고 뭐 장동혁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를 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그
진짜 그 밥 사는 게 취미다라는 이야기 들을 정도로 어디 모임에 가면 동생들 밥을 많이 사줘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항상 사줬어요. 그 제가 친하게 지내는 동생들이 정치권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뭐 금융권이나 뭐 이렇게 아예 정치랑 관련 없는 동생들이 많은데, 그럼 그 자리 가면 20대, 30대 남동생들, 여동생들 대부분 제가 누군지도 일단 잘 모르고 저를 부른 동생이 있을 거잖아요. 네. 아, 되게 유명한 정치인이고 방송인이야. 그러면 네. 아, 그런가 보다. 네. 그냥 그 정도예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민주당, 이재명, 좌파, 중국 이야기하면 다 극혐하는 분위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저희가 처음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지지선하고 경선 때 조직을 만들었을 때는 청년들의 반응이 이 정도까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희한하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청년들이 갑자기 정신이 다 번쩍 뜨여가지고 지금 거리로 나온 거예요. 윤 어게인이라는 걸 저희가 뭐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청년들이 알아서 지금 거리 나와가지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어떻게 보면 이 다 보수 우파의 전사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저 4050 본인들이 스스로 젊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옷을 이제 세련되게 입고 그 사람들은 왜 지금 70~80%가 좌파인데 반면 똑같이 전교조 교사들한테 똑같은 교육을 받았지만 왜 지금 2030 심지어 10대 후반의 청년들은 우파가 됐을까? 저는요 여지껏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뉴스 보고 신문 보면서 그저 그 민노총의 그 언론 노조가 짜는 그 프레임대로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면 아 진짜 이게 뭐 물가가 오른 게 윤석열 대통령 탓인가? 아 이게 진짜 뭐가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청년들이 정신을 차리고서 뉴스가 아니라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똑같은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기사가 날 때 지금 뭐 MBC 뉴스에서는 뭐 관세 협상 오늘도 막 그러죠. 성공을 했고 뭐 자동차가 뭐 인하가 됐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아 이게 정말 자동차를 원래 관세가 0%였는데 이거를 15%라고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년 뭐 200억 불을 제공해야 돼? 그럼 나머지 반도체랑 나머지 관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이제 상식적인 의문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4050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개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들려주는 거 그대로 그냥 머릿속에 넣고 있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지금 젊은 청년들은 비판적인 생각을 하면서 직접 찾아보고 따져보는 청년들이 지금 아 그래 양쪽 입장 들어봤는데 난 우파가 맞다라고 선택해서 우파가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저도요 어디 가서 저 알아보거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요새는 유튜브 쇼츠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멸콩TV 방송이든 뭐든 네. 저희가 만드는 쇼츠도 있지만 네. 이런 정치 방송 하이라이트를 그냥 그렇죠. 쇼츠로 네. 하는 전문 채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뭐 정치 방송에서 굳이 저작권을 막 주장하거나 하진 네. 않으니까. 근데 어제도 제가 모르는 쇼츠가 알고리즘에 떴는데 내 얼굴이 있는 거야. 그 내가 민주당 사람이랑 막 토론하면서 곽종근 저거 쌩 거짓말이다 네. 하는 거. 그게 조회수가 막 70몇만인 거예요. 나는 그런 쇼츠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다 정보를 접하지. 네. 누가 앉아서 MBC 보고 KBS 보고 요새는 T조 채널A도 잘 안 봐요. 아 T조 채널에 솔직히 시청률이 또 바닥이잖아. 죄송한데 거기가 그 거의 조회수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MBC는요, 여러분. 우리가 언론의 기본 자격도 없다고 하지만 인정해 주는 건 하나 있어요. 확실하게 자기들 시청자 입맛을 맞춰줘. 맞아. 그러니까 좌파들이 유튜브 보는 그 매운맛을 공중파에서도 똑같이 느껴. 그러니까 MBC 시청률이 잘 나오는 거예요. MBC 라디오가 청취율 다 1등 하는 거고. 그런데 뭐 KBS, SBS는 말할 것도 없고 TV조선이나 채널A는 뭐가 문제냐면 그게 있어. 에헴거리는 거. 아 우리가 그래도 언론인데 어떻게 에헴 하면서 점점 시대에서 뒤떨어지니까 네. MBC처럼은 못하고 네. 유튜브처럼도 못하고 네. 이도 저도 아닌 잡탕이 되니까 네. 야 그럼 보수 지지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거 굳이 왜 봐? 진보 좌파는 어차피 절대 안 보고 네. MBC, JTBC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점점 중간에서 갈 길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운명도 그렇게 돼요. 네, 그게 네.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뭐 중도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은 최근까지 분명히 언론에서는 중수청 얘기를 매일같이 했단 말이에요. 중도 수도권 청년. 중도 수도권 청년을 잡아야 선거를 이긴다라고 했어요. 요즘 중수청이라는 말 검색해 보시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청년이 다 지금 우파고 윤 어게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중수청 얘기하면은
자유대학 청년들은 뭐야? 다 수도권 청년들인데 하니까 중수청 얘기 빼고 중도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논리가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중수청 이야기를 옛날에는 유승민이 많이 하다가 지금은 한동훈 똘마니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수청에서 왜 수청을 뺐냐? 수도권 이야기를 하면 지 수도권에 나가야 되거든. 수도권 나가기 싫은 거야. 지금 부산에 제발 전재수 장관 제발 부산시장 출마해 주세요. 제발.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우리 개파에 서병수 있지만 나는 뒤통수 치는 거 전문이니까 서병수 뒤통수 치고 내가 그 자리 공짜로 먹을게요. 라고 막 거의 뭐 기우제 지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수도권 이야기하면 네 수도권 나가라 할까봐 쫄아가지고 수도권 이야기 안 해. 청년 이야기 갤럽이든 뭐든 모든 조사에서 한동훈 20대 30대 지지율이 0% 잘 나오면 1%야. 그리고 한동훈 기자회견 때 다 할머니들밖에 없어. 저 할머니 좋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부산에 계신 할머니 제일 사랑하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셋이서도 살았던 그 손자이기 때문에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고 그분들 좋아하는데요. 근데 제 말은 한동훈이 지가 마치 젊은 세대에게 인기 많은 것처럼 쇼하는데 정작 그 특정 여성 팬덤 그러니까 노년 여성 팬덤밖에 없다. 그 팬덤의 실체가 그렇다라는 걸 비판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청년 이야기도 이제 못해. 그러니까 남은 게 중도 이야기야. 그러니까 중수청에서 수청이 빠지고 중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말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노년의 여성층이 팬덤이 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영포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는 거랑 실제 지지자가 달라요. 방송에서는 뭐 축구 선수 얘기하고 뭐 농구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음악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지지자들 그걸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은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럼 무슨 댓글이 날냐면 역시 우리 한동훈 대표님 스포츠도 잘하고 뭐 음악도 잘하고 너무 훌륭해요. 하지만 그 내용을 실제로 이해할 2030 청년들은 그 방송을 안 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말하는 것과 지지자들과 보는 사람과 이게 다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좀 기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이건 무슨 인조인간의 느낌인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도 매칭이 안 돼. 일관되지도 않고 신념이 다 다르고 모든 게 다 엇갈려 있다는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네, 저희가 잠깐 박정희 대통령님 알리는 말씀 30초만 듣고 올 텐데요. 그 사이에 좋아요와 구독 팍팍 눌러주시고요. 어제 장동혁 대표님 출연 인터뷰보다 조회수가 안 나오면 젊은 시각 송교호가 저한테 어마어마한 구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송교호를 살리고 싶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서 30초만 알리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환신골드로 겨울철 건강 면역도 챙기시고요.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전집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 좀 해보죠. 저희가 지금 젊은 사람들 변하고 있다. 네. 어릴수록 더 어떻게 보면 선명한 장동혁 노선에 열광한다. 네. 라는 게 그냥 우리끼리의 내피셜이 아닌 게 이번에 충북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열렬히 활동했던 젊은 대학생 친구가 당선이 됐다면서요. 네. 이거 가지고 지금 좌파들이 막 부들부들 떨고 대학교도 극우화되느냐 MBC가 막 기사 때리고 난리가 났는데 뉴스 보셨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대학생들이 뽑아가지고 당선을 시켰는데 그걸 왜 MBC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걸 또 뭐 비판하는 교수님이 무슨 뭐 전북대인지 무슨 어디 뭐 호남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극우화됐다 하고 있어요. 아 지구 대학도 아닌데 왜 난리야?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학생들이 이 총학생회장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 투표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도 지지를 한다는 것이고 여지껏 대학교의 학생회장들 다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요 그 좌파 운동권 기껏 뽑았더니 그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학생회장 하면은 뭐 외제차 한 대씩 뽑는다고 학생회비 어떻게든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네 뭐 개인 뭐 외제차 타고 그런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불법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청년은요 순전히 그냥 본인의 그 이런 이력을 홍보하고 당선이 된 사람한테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뭐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도 아니야. 그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극우 청년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가 오히려 지금 온갖 청년 커뮤니티에 쫙 퍼져가지고 MBC 욕하는 댓글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고 특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그 MBC 뭐 아나운서인지 앵커인지 하는 사람 난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애초에 듣기도 싫다 뭐 이런 댓글이 가득하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MBC요 더더욱이 그런 기사 우리 청년들 계속 극우라고 공격하시고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MBC 절대로 시청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요새 얼마나 똑똑한데요. 요새는 더군다나 AI도 있어서 뭐 해외 뉴스고 뭐고 다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네.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보니까 득표율이 낮지도 않아. 네. 60몇 %인가 득표를 네. 했던데 총학생회장 아무나 안 뽑습니다. 네. 그 학교 다닐 때 학교 생활 평판 이런 거 네. 예를 들면 장경태 같은 인간이었어 봐. 요즘 대학생들은 그거 소문으로 다 알아요. 안 뽑아. 에이. 그런데 정말 학창 생활도 열심히 하고 네. 교우관계도 원만하고 공약도 좋고 하니까 총학생회장으로 뽑은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충북대던가요? 충북대 정도면 그 충북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서 네, 굉장히 지방에서 똑똑한 친구들이 가는 대학이에요. 네. 그러면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해줘야지. 네. 이게 딱 요새 이 젊은 사람들이 영포티, 영피프티 싫어하는 게 40, 50대가 다 싫다는 게 아니라 네. 그 40대, 50대 꼰대 부장들이 20대, 30대 젊은 대리들 앉혀놓고 너네 이재명 찍었지? 너네 뭐 윤석열, 너 내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꼬라지를 똑같이 지금 MBC 그 뉴스 진행자가 정말 이 영포티 냄새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별 관심 없던 대학생들도 야, 너네가 뭔데 쟤네가 총학생회장 뽑은 거 가지고 너네가 난리야라고 반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게 충북대가 시작이고요. 그리고 사실 학생회장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지금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좌파 운동권 후보는 난리자예요. 저도 이제 한양대 있었을 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커뮤니티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그 운동권 1번이 뭐 운동권이래, 이 학생 운동권이래 그러면은 다 그 다른 후보를 찍어요. 그래서 저희 한양대도 비운동권 학생회장이 당선이 됐었고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딱 하나예요. 그냥 지금 목표가 뭐냐면 와 우리 각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차 사고 결혼하자. 이게 우리 그냥 일반적인 학생의 움직임인데 저 좌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학생의 뭐 운동권 가입하고 그리고 어떤 뭐 좌파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해가지고서 우리가 정치 운동하자. 그리고선 이 정치 운동이 민노총으로 막 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되게 혐오를 하고 극도로 반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윤 어게인을 외치고 정말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이 실제 청년들은요. 그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게 아니라 본인들 각자의 신념으로 내린 선택의 총집합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통진당 있죠. 네. 그리고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이 네. 그 지역의 총학생회를 자기들이 밀어서 만들어. 아, 그렇죠. 그 조직 가지고. 네. 그래서 총학생회장을 먹으면 뭐 학교의 이권 사업에 되게 많이 관여할 수 있고 특히 대학교 축제가 뭐 요새는 축제 한 번 하면 사이즈가 몇 억 단위 막 되잖아요. 연예인들 부르고 뭐 하고 하면 그걸로 경기동부연합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그렇죠. 활동 자금을 만들었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운동권 총학이 아니라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주사파들이 뒤에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럴 때는 뭐 언론이 총학생회장 출신 성분이나 정치 성향 가지고 뭐 말 한마디 했습니까? 입도 뻥끗 안 하다가 보수적인 탄핵 반대한 청년이 총학생회장 됐다고 공중파 메인 뉴스에서 비판하는 게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네가 아무리 그렇게 기득권 언론을 등에 업고 이 청년들을 탄압해도 탄압하면 할수록 젊은 사람들이 더 반감을 가지고 깨어난다. 네. 그게 이게 이번 충북대 총학생회장 선거가 단순히 하나의 대학 선거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눈 뜨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요. 네, 요즘 청년들은요 술 잘 안 마시고요. 주점 뭐 축제 때 주점 이런 것도 잘 안 해요. 애초에 그냥 술 마시는 문화가 아니에요. 반면에 조금 윗대로만 가면은 주점 뭐 바가지채 마시는 이런 이제 문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회장하고 뭐 청년 위원장 하면서 정치 행보 내세워 가지고서 이제 공천받은 게 민주당 장경태 아니에요. 근데 그 장경태의 말로가 뭐예요? 결국에는 술 마시면서 여성 성추행하는 걸로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2차 가해범까지 돼서 이제 형사 처벌. 왜 지금 이제 목전에 두고 있죠. 목전에 네.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뭐 시당 위원장이 잘리냐 마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냐 마냐가 아니라 징역 가냐 마냐. 가냐 마냐예요. 네, 네. 집행유예를 받냐 아니면 진짜 실형을 가냐의 문제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좌파 그러면서 여성 인권 얘기하는 그런 페미니즘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실체
진짜 그냥 표본 모델이 바로 장경태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좌파들한테 더더욱 환멸을 느끼는 게 나이 많은 좌파들은 오고돈, 네. 박원순, 안희정 앞에서는 페미니스트인 척 여성 인권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뒤로는 더럽게 성범죄 저지르고 있었고 좀 젊은 것들은 나아지는 줄 알았더니 네. 김남국 코인하다 걸려 네. 이번에는 인사청탁 받다 걸려서 날라가 네. 장경태 술자리에서 성추행해놓고 피해자를 꽃뱀 무고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네. 지가 정작 무고죄 반대하고 피해자를 꽃뱀 취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지가 만든 법안이 피해자 신상을 누설하면은 가중처벌되는 법안을 장경태가 통과시켰는데 대단하다. 지가 지금 피해자 신상을 다 떠벌리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 법으로도 조사받는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직접 나와서 용기 내서 인터뷰했는데 그거를 조작된 또 녹화 보도다 이러고 앉아있고 너무 소름 돋아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번 주에도 다뤘지만 조진웅 네. 알고 보니까 소년원 갔다 왔다. 그리고 그 제목이 특수 강도 강간이다. 네. 그랬던 인간이 뭐 나와가지고 애국지사인 척 홍범도 이야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네. 이재명이랑 같이 행사하고 김어준 방송 나가고 온 국민이 충격받았잖아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런 내로남불과 위선이 늙으나 젊으나 아 좌파들의 종특이구나. 네. 예, 저는 참 스스로 우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있고요. 특히 저 이제 좌파들의 경우에는 본인을 항상 중도라고 말을 해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보수 진보 좌파 보수 중도 진보 이런 식으로 해서 33%씩 이게 배당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론조사를 돌리면은 좌파들이 뭔가 이제 많이 나온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 스스로 보수 우파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반면 저들은 본인 스스로 좌파라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꾸 이제 중도라는 그런 이제 허상의 틀로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한 게 정확한 게 좌파들은요 지들이 중도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 보수래. 옛날에 그 만화가 강풀이 뭐 자기는 뭐 보수다 네. 막 이런 헛소리 하잖아. 누가 봐도 극자인데. 그런데 보수는 그래 나 보수다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오염되는 게 그 중도 지지층 조사 이런 게 저는 다 순구라라고 보는 네. 게요. 나는 중도다 하는 사람 중에 한 80~90%는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고 그 좌파예요. 그러니까 5대5 비율로 이게 안 맞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딱 60%가 나오는 이유가 네. 있어요. 왜냐면은 진보, 중도, 보수를 30%씩 배당을 하니까 당연히 진보, 중도를 60%를 배당을 하니 그래서 내가 보수라고 응답을 하면요 여론조사에서 아 이거 표본 끝났다고 끊어버려요. 그래서 저게 60 나오는 거지 실제로 까보면은 지금 30%에서 아마 그 아래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도 거리는 것의 허상이다. 네. 여론조사에서 중도 지지층이 어떻다, 중도가 어떤 선택을 했다는 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근데 또 이해돼. 왜냐하면은 장경태, 김남국, 조진웅 이렇게 사고 치는데 나 좌파야라고 말하기가, 나 진보야라고 말하기가 지들도 부끄럽거든. 너무 부끄럽지. 이 와중에도. 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그리고 또 대표적인 뭐 연예인 뭐 이하늘 뭐 이런 사람이 지금 내가 이재명 지지자랍시고 막 떠벌리고 있어요. 반대로 지금 우파라고 지금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대학교 다니고 지금 일상생활하는 이런 청년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선언하고 보수 우파를 지금 어필하고 있는데 반면 지금 저쪽에서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이 보수 우파지 그 정권에서 모든 이권 다 독차지하고 지금 요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놓고 모든 이권을 다 누린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한테 너희는 좀 고생 좀 해야 돼. 너희들이 고생하니까 청년들이지. 앞으로 더 고생해. 그렇지만 기득권은 모든 이권은 우리가 독차지할 거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좋아하겠냐고요. 이 와중에 우리 국민의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가 보면 네. 온갖 그 존재감 없는 인간들이 들고 일어나서 장동혁 대표 흔들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와중에 뭐 친윤 핵심이라는 네. 사람도 있고 뭐 이래저래 뭐 중진들도 포함되고 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왜 당원들과 우리 국민들이 뜨거운 열망으로 만들어낸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흔들려고 난리치는 거 젊은 시각은 좀 어떻게 분석해요? 그러니까 다 그냥 개인 정치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지금 우파라는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일단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말을 해야 공천을 받을까. 그런데 내가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계엄 사과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말을 하면은 조중동이 그걸 안 실어준단 말이에요. 반면에 내가 사과하자라고 하면은 모든 언론, 특히 MBC, JTBC 여기서 다 일면 보도를 해서 띄워줘요. 띄워주면은 내가 주목을 받게 되니까 뭔가 사과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이제 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저들이 원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고 진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아서 나오지 않기를 바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오는 순간 전국이 변화하면은 본인의 공천에 뭔가 변화가 생길 것이니까. 두 번째로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지방선거 전에 끝나길 바랄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 기득권을 사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장동혁이라는 새로운 주자가 당원들의 힘으로 급부상하고 대선 주자가 되는 게 다 안이 꼽거든. 네. 그러니까 전 저들의 행보가 이렇게 왜 이렇게 급하나 봤는데 원래 제 예상은 저들이 바라는 건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까지는 치르고 지방선거를 져서 그래서 교체하는 거를 바라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본인들 입장에서는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 저들이 이렇게까지 막 뭐 천박한 표현도 쓰고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지방선거 전에 아마 한 내년 초쯤에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온갖 프레임을 다 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기필코 장동혁 대표를 지방선거까지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그 지방선거를 이겨서 그래서 저들이 여태까지 했던 주장들이 다 엉터리였구나, 허풍이었구나, 중도가 이게 허상이었구나를 우리가 진짜 만천에 공개를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세게 나가야 돼요. 더 세게. 예.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 빨리 결과내서 한동훈 제명 처리하고 네. 김종혁 제명 처리해서 기강 딱 잡고 네. 그렇게만 돼도 이제 함부로 장동혁한테 뭐라고 못합니다. 네. 당원들과 국민이 투표해서 만들어낸 당대표를 국회의원들이 20명이 모이든 30명이 내리든 못 끌어내려요. 네. 그리고 전당원 투표하잖아요. 네. 제가 장담하는데 장동혁에 대한 지지가 60% 70% 나올 거라고 네, 봐요. 맞아요. 그런 카드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인사를 통해서 또 지명직 최고위원도 임명하고 하면서 네. 확실하게 리더십을 공고히 다져나가면 된다. 네. 그리고 서울 부산 이기잖아요. 네. 지키잖아요. 거기에 이제 장동혁 대표의 본진인 충청에서 한 자리만 건져내도 네. 장동혁으로 총선까지 가고 대선까지 가는 이제 이 골든 로드가 열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까지 장동혁 대표가 뚝심으로 버틸 수 있게 우리가 나서서 또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지지자들이 나서서 장동혁 흔드는 인간들 다 나와라. 네. 우리가 너네 가만 안 둔다. 네. 다음 공천 너네 국물도 없다라는 거를 이 여론으로 당원들이 보여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 MBC에서 이제 제가 구치소에 나와가지고 복귀 방송을 했더니 MBC에서 뭐 뻔뻔하고 사과를 안 하는 뭐 유튜버다, 극우 유튜버라고 이렇게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히려 그 유튜브 그 뉴스를 틀고 제가 그걸 이제 비판을 했죠. 그 뒤로는 MBC에서 저를 공격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아니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면은 얘가 위축되고 뭔가 어디 사그러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걸 더 좋다고 지금 막 떠벌리고 있으니 야, 얘는 진짜 이거 안 되겠네 해서 지금 MBC가 저를 공격을 안 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사과하라고 지금 한 달째 공격하고 계속 프레임 걸고 엄청난 공격했는데 이게 웬걸? 사과는커녕 오히려 이 계엄의 원인은 민주당 좌파들 너희들이다 라고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일단 한 방 먹었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건데 신동욱 최고를 수석 최고를 향해서 계속 이제 이간질식으로 공격을 했지만 신동욱 수석은 오히려 고성국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장해찬 최고와 함께 아니 나는 그거 그런 의도 아니었고 오히려 정면 승부로 가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뭘 사과를 하냐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사과 명단에도 전혀 오르지 않았고 저는 이러한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 신동욱 수석 이런 분들의 이런 행보가 분명히 지금은 조중동이 예상하던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고 오히려 이거를 우리가 지지자들이 좀 바래왔던 것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참 저들의 계획이 지금까지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젊은 시각 송규호 대표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과거 대선 때의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는가, 또 1월에 봄이라는 책 이야기, 좌파들의 내로남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다뤄봤는데요. 제가 몇 년째 규호를 보고 있지만 처음 만났을 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또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 보면서 참 뿌듯한데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반민주당 그리고 반좌파 반중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누구 하나 막아설 수 없는, 거슬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고 흐름입니다. 지금 저 국민의힘에 쓸모없는 세금만 축내는 초재선이나 일부 중진들, 조중동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장동혁 같은 정치인이 리더십을 가지고 주인공이 된다는 게 제가 늘 말하죠. 영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폴란드,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까지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겁니다. 네.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쭉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젊은 시각과의 대화에서도 저는 그런 자신감과 결국에는 우리가 이긴다라는 네. 그런 어떤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어느 사람이, 어느 정치인이 정말 힘들 때 목소리를 내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치인이 잘 나갈 때는 기회주의자처럼 붙어있고 또 힘이 빠지면은 누구보다 제일 먼저 배신하는지 이런 걸 잘 판단해 주시고.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 국민의힘에. 이건 뭐 근데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명단이 이렇게 알아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명단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지방선거, 그리고 그 차기 전당대회, 그리고 그 다음에 총선까지 우리 함께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젊은 시각의 송기화 대표와 함께 또 일요일 주말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월화수목금토일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오는 멸콩TV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젊은 시각 TV에도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아, 그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 조회수가 어제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면 송기호가 저한테 어마어마한 구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친구 살리려면 여러분 이 1월에 봄 책도 많이 관심 가지고 검색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의 구독과 좋아요, 다 보신 후 다시 보기에 댓글도 팍팍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변함없이 쉬는 날 없이 월요일 5시 30분에 여러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